저는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패널 중에 유일한 20대일 거고 지금도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그래서 저는 법률가나 전문가분들의 시선보다는 솔직하게 20대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사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신기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대학생들이 또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갖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 지방선거를 보면 솔직하게 말하면 제 주변에는 이번 지방선거 후보가 누군지도 모르는 친구들이 정말 많았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번 지방선거 사태에 있어서 왜 이렇게 대학생들과 청년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가를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특정 정당, 이런 정치인의 목소리 이런 걸 대변을 하기보다는 저희가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꽤 많은 사회의 변화가 있어 왔고 저희는 항상 공정한 것을 굉장히 많이 추구를 해왔습니다. 내가 열심히만 하면 충분히 바뀔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있고 공정한 출발선을 만들자고 지금까지 꾸준히 발전해온 대한민국에서 저희의 가장 기본적인 참정권을 침해를 당하는 이 사태에 있어서 특히 더 젊은 세대들이 분노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각 대학교에서는 총학생회뿐만 아니라 일반 대학생들도 대자보를 내기 시작하고 특히 총학생회에서는 시국선언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런 대학교의 시국선언을 저도 직접 참가를 해봤습니다. 총학생회 측에서는 이제 각 일반 학우분들의 시국선언도 가능하게끔 참여자를 받아서 진행을 하는 구조로 진행이 됐었고 하물며 기말고사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대학생들이 각 대학의 본인 소속 대학의 시국선언에 참여를 해서 시험 기간인데도 나와서 도서관을 가다가 잠깐 들려서 그 목소리를 듣고 본인의 목소리를 내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많이 지켜봐 왔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사실이 아니라고 단정을 하기보단 국민들이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좀 언급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의 그것이 가장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서 민주주의는 투표로 유지되지만 투표가 결국 신뢰로 유지되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있어서 그게 오늘 논의의 출발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선거감시 활동을 하고 있는 시민의 눈 대표 박세진입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그 선관위와 저희가 이제 협의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해본 경험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건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벌어진 이 참정권 제한 사태 이런 것들이 이번 기회에 구조 자체를 손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헌도 필요하면 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들처럼 첫 번째 필요한 거는 위원장 상임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비상금 판사님들이 겸직하는, 그러니까 위원장을 겸직하는 구조로는 아무리 사무처가 열심히 일을 해도 사실 소용이 없습니다. 의사결정의 정점에 있는 분들, 그러니까 이제 위원장이 정점에 있는 분인데 그 현장, 선거 사무나 이런 거에 대한 현장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고, 제가 알기로 선관위 개혁을 위한 지금 현재 정치권의 TF들도 이런 이제 위원장 상임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저도 생각하고요. 둘째, 앞서 이제 이소용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 감사 도입의 필요성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않는 것은 헌법상 독립성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의 독립은 유지하되 책임을 지게 만드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회가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런 독립적 지위의 특별감사관 같은 제도 이런 것들이 아마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선관위에 대한 외부 감찰 기능을 수행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또 많이 언론에서 보도가 되면서 나타났던 일인데 투표 용지 부족뿐만 아니라 개표 과정에서 실수들이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언론에서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투표 그리고 개표 참관인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단체인데 그래서 투개표 업무도 이참에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투표 당일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됐던 투표용지 문제 같은 경우에도 본투표 당일 투표용지를 사전 투표처럼 현장에서 바로 출력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이제 도입하게 되면 뭐 배분이 틀려서 나타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발생하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개표도 마찬가지인데 그 본투표부는 그 독일처럼 현장에서 바로 개표를 하는 것. 그리고 이제 사전 투표부는 이제 보관을 철저히 해서 그걸 이제 합산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투개표 업무가 이제 좀 바뀌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방향은 이제 법 개정이라든가 개헌을 통해서 해야 될 뭐 일들인데요. 근데 이거보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러니까 제도를 고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그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게 만드는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2016년부터 그 개표 참관 이런 걸 해온 단체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선관위가 운영하고 있는 제도 상당수가 사실 저희들이 선관위가 협의하면서 교섭하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전 투표함 CCTV를 6개월간 의무 보관하게 하는 것, 그리고 사전 투표함 보관소에 시계를 비치를 해서 영상이 멈춘 것이 아닌지 확인하게 하는 것, 그리고 관외 투표 용지를 이송할 때 참관인을 동행하게 하는 것, 그리고 이제 개표에서 수개표를 도입하는 것. 이 전부 다 이제 저희가 선관위와 수년간 교섭을 하면서 요구했던 사항들인데요. 이 변화가 굉장히 더뎠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더디지만 조금씩 이제 변화 온 건 맞는데, 이게 이제 이게 굉장히 오랜 기간을 이제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새롭게 요구하는 사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왕 시계를 넣은 만큼의 이제 요일과 날짜를 표시가 되는 시계로 업그레이드 해달라는 건데, 그것도 사실은 이제 또 몇 년간 또 시간이 또 걸리겠죠. 다른 하나는 그 사전투표함 보관소 CCTV를 교통방송처럼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제 CCTV로 이제 그 확인을 할 수 있는데, 그걸 이제 실시간으로 교통방송처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하냐면, 관료제라는 것이 내부 압력만으로는 절대 안 바뀌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선관위가 뭐 앞서 말한 것처럼 자체적으로 쇄신안 등을 낸 적도 있지만 이행이 잘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외부에서 계속 보고, 그리고 이제 계속 요구하고 끝까지 따라가는 이제 저희와 같은 시민단체들이 있어야 제도가 실제로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논의되는 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큰 틀의 개혁도 이제 중요하지만, 그 개혁이 만들어진 뒤에 시민단체가 계속 감시하고 교섭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 그게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까지 같이 고민해서 이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